자, 그렇다면 먼저 전통적인 율격이라고 했다면 그럼 도대체 이 전통적인 율격이 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의 전통적인 율격이 뭐냐? 우리 시의 전통적 율격이라면 일반적으로 음수율과 음보율을 들고 있다. 음수율의 경우는 3사조 또는 4사조를 기본으로 하고 음보율의 경우는 2음보, 3음보, 4음보의 리듬을 기본으로 한다. 목사님 갖다 드릴까요? 프린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있어서 이 음수율 3사조 또는 4사조 이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수야 석자입니다. 밥 먹었니 녹자입니다. 바두가 석자입니다. 너는 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자수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가 대개 2개, 3개, 4개 이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수율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가의 핵심은 뭐냐? 음보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음보율. 음보율이란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음악에서 박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콩나물대가리 앞에 그 악보를 보면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라고 되죠. 2박자, 3박자, 4박자. 네, 기본 음악의 리듬입니다. 시에도 그런 그 음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고려시대 율격, 고려시대의 시가 율격을 보면 3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보면 3박자 형식이라는 얘기. 사러리, 사러리, 라따, 청산의 사러리, 라따. 머리랑 자래랑 먹고 청산의 사러리, 라따. 얄리얄리, 얄라상, 얄라리, 얄리. 사러리, 첫째 음보, 사러리, 두 번째 음보, 라따, 세 번째 음보입니다. 3음보입니다. 글자는 달라도 길이는 같아요. 마치 3박자와 같은 겁니다. 청산의 사러리, 라따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박자 형식의 반복 형식이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시를 쓰는 사람들은 3박자의 반복 형식을 썼어요. 그 박자를 우리는 음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선조 시조는 어떠냐? 네, 조선조 시조는 4음보를 중심으로 해서 썼어요. 대표적인 시조,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의 푸르르며. 네, 4분의 4박자입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의 푸르르며. 글자는 달라도 음보로는 4박자입니다. 유순한 어찌하여 주야에 그지 아니는 것. 그지 아니는 것 5자 같지만 이것도 읽을 때는 빨리 읽어서 한 박자로 취급돼요.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는 달라도 음보, 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는 시간 이것은 똑같은 4박자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3박자, 조선조 시대는 4박자예요. 조선조에는 또 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사도 역시 4박자의 4음보예요. 홍진에 붙인 번데 인해생에 어떠하고 네, 4음보.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구만.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모를 4박자의 반복 형식이다. 그러니까 조선조 가사도 시조도 다
사박자 사음보 형식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우리의 율법입니다. 그럼 민요는 어떨까요?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도 울고와. 이거 이박자네. 이음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요는 이음보. 근데 이걸 이음보를 이중으로 하면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이걸 네 개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음보는 그걸 뭐 연장하면 사음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음보를 반으로 잘랐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 이건 삼박자는 삼음보. 다시 민요는 이음보 또는 삼음보다예요.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우리의 선조들이 사용한 음보, 리듬은 무엇인가? 네, 보니까 이음보, 삼음보, 사음보의 반복 형식이었다. 이게 바로 전통적 율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삼음보다 사음보다 규칙을 정해서 그대로 하는 거,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정형식 또는 외형식. 다시 말하면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어 넣는 거죠. 그래,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한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한국적 전통의 시가 율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시가의 대표적인 율격입니다. 그렇다면은 현대 시는 이러한 율격을 계승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꿨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현대 시라면 1900년대 이후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개화기 이후 우리 문학사를 현대 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현대 190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시의 표현 양식 속에 이런 전통적 율격을 계승했거나 약간 변형한 것들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삼음보 율격의 계승.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삼박자예요. 삼음보입니다. 그냥 민요 형식이죠. 또 고려 가요의 형식입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고, 이게 김소월이 어느 때 사람입니까? 1925년대에 쓴 거예요. 그래, 현대시예요. 그래, 현대시 속에도 김소월은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진달래꽃 말고도 많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다, 뭐 이런 것들. 그래, 김소월의 시를 보면 대개가 삼음보예요.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왜 우리는 김소월을 좋아하는가? 김소월 씨를 좋아하는가?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좋습니까? 내용이야 뭐 사랑 얘기고 이별 얘기죠. 뭔가 리듬이 친숙해요. 고전적인 리듬, 민요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소월을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는 한국적인 민요의 가락을 잘 따랐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소월의 가치를 말할 때 민요 시인이다. 일단 전통적인 가락을 계승한 한국적인 시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김소월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가락을 계승했다고 이게 고루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것을 보여줄 때는 이런 전통적인 가락을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시대에 유명한 한영운도 있습니다.
한용운의 시 볼까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길지만 이것도 한 박자예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읽다 보면은 이상하게 익숙한 리듬감이 어깨를 들썩거리게 합니다. 이게 한국인들에게 동질감을 주고 한국인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에 같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가락은 옛날 거다. 그래서 배격할 것이 아니고 이걸 잘 살리면 대단히 좋은 현대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를 보면은 이렇게 전통적인 가락, 전통적인 민요의 가락을 잘 살렸다. 그래 이것들이 오늘 시를 쓸 때에 어떤 가락으로 시를 쓸까, 리듬을 사용할까, 이것을 한번 참고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대 김영랑이 있습니다. 순수시문학이라고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풀 아래 우선 짓는 샘물과 이것도 참 보네. 정말 김영랑 잘 알지 않습니까? 김영랑 하면은 제일 많이 알려진 시가 뭐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기다릴 테요. 찰만한 슬픔 여러분. 유명한 모란이 피기까지는 유명한 김영랑 시입니다. 그런데 김영랑 시 1930년대입니다. 근데 그의 시도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풀 아래 우선 짓는 샘물, 이게 보니까 민요풍의 시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김영랑을 역시 좋아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1940년대 서정주, 서정주이 너무 잘 알죠. 서정주는 국가협회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협회 볼까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저리던 먼 젊음의 뒤안 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이것도 상훈보네. 민요의 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사에서 유명하다는 시인들, 우리가 좋아하는 시인들에게 공통적인 리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통적인 가락, 민요 가락을 잘 살렸다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김소월, 한용운, 김영랑, 서정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대 대표적인 시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가락, 리듬을 보니까 민요의 가락, 상은복 가락을 사용했어요. 자, 이런 점에서 현대시 속에 보존의 전통을 계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라고 해서 내 멋대로 쓰는 것만이 자유가 아닙니다. 전통을 잘 계승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1940년대 박두진의 해를 보니까 요건 약간 달라요. 보니까 자 볼까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사박자네.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이것도 사박자네. 사음보예요.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사음보. 산 넘어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사음보의 반복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글이글 애띠는 것 고운해야 쓰다. 요것은 사음보를 이음보로 이렇게 잘랐을 뿐이에요. 사실 이것도 사음보라고 봐야죠. 그럼 어쨌든 사음보입니다. 그럼 이것은 시조나 가사의 사음보를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러니까 현대의 유명한 시인들의 시 속에도 이런 그 삼음보, 사음보라고 하는 전통적인 옛날 가락들, 정용시의 가락을 그대로 답습해서 현대화한 것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가 시를 쓸 때 이런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한국적인 시들, 한국인의 동질감을 느끼는 시를 쓰고 싶다 한다면 뭘 써야 되겠어요? 네, 민요조의 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김소월, 한용운, 김영남, 서정두 이런 사람들의 그런 가락을 살리는 게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과거 시라고 하면 시조가 있는데, 시조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행시. 아까 그 시조 나왔었죠.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부르며 여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하냐 하는 거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성청하리라. 사음보의 천형입니다. 서술로 썼어요. 그런데 현대 시 박은영이란 오늘날 2000년대 시인인데 젊은 시인입니다. 이렇게 시조를 썼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온몸이 아파봤다. 어감이 좀 현대적이죠. 그러나 음보를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 온몸이 아팠다. 사음보예요. 뭐 이걸 국자를 3사 이런 거 필요 없죠. 사음보입니다. 빈젖과 고요 사이 돌고 도는 찬기운. 네, 사음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전통적인 시조의 사음보를 그대로 따르죠. 그런데 삼행에 가서는 싹 바꿨어요. 아프다. 이름보, 목이 마르다. 이름보, 배고픔도 이렇다. 또 이걸 한 줄에 써야 될 것을 속줄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전통적인 시험을 변형한 그런 전통의 변형 방식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조를 이제 오늘 많이들 쓰는데 꼭 아까 이황의 도산시비교처럼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부르며 여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하는 거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성청 하리라. 속줄 사음보의 반복. 이렇게 딱 맞출 수도 있지만은 박은영처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조는 얼마든지 전체적인 음보는 갖추되 변형을 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전통적인 때를 완전히 벗은 시는 뭐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전통적인 리듬을 벗어난 진짜 현대적인 시는 그럼 뭘까? 완전히 벗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시를 나는 여기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에서 보고 싶습니다. 김춘수의 꽃. 자, 이 시를 보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인 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음보, 삼음보, 사음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걸 어떻게 썼는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거 보니까 이게 사음보예요. 그는 다만 이름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사음보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네, 삼음보네. 그는 나에게로 와서 이음보.
꽃이 되었다. 이음부. 자, 이렇게 이 시는 보니까 사음보도 있고 이음보도 있고 사음보, 삼음보, 이음보 이렇게 다양합니다. 오음보를 쓸 수도 있고 뭐 유음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김춘수의 시 아주 현대적이라고 하는데도 이음보, 삼음보, 사음보를 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혼합되어 있다는 것 뿐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의 현대시는 다분히 고전시가 형태를 변형한 것들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지금 이 김춘수의 꽃에서 보듯이 보니까 과거 선조들이 썼던 최고의 사음보를 벗어나지 않고 있죠. 길게 써봤자 사음보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상당히 좋은 교훈을 또 줍니다. 현대시가 자유시 내 마음대로 쓴다. 그리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김춘수조차도 내 마음대로 오음보, 육음보, 칠음보 길게 늘려쓰지 않았습니다. 사음보 보기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김춘수 시를 우리는 좋아할까? 꽃을. 그 이유가 내용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역시 리듬이 전통적인 사음보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길게 쓰는 것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사음보 이내에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유명한 한국 현대사에서 유명한 시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개성적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죠. 뭔가 범위, 한국적인 리듬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현대시의 그 리듬 개성을 통해서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리듬입니다. 행을 가르는 것이고 단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때 행을 가르고 단어를 배열할 때 한 줄에 가능하면 사음보를 벗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독이 할 경우 예라는 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현대시를 쓰면서 리듬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전통적인 가락을 어떻게 우리를 개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제 작품들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서 이런 리듬을 살려서 시를 쓰는 그런 자세가 좋겠습니다.